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조향안전성. 그 다음에 전륜의 피로도가 높다라고 돼 있죠. 왜? 앞바퀴 구르면서 핸들까지 꺾어요. 엄청나게 마찰이 많죠. 그러면 여기에 무게도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제동가 할 때, 브레이킹 할 때 여기에 힘이 더 많이 가해져야 될 거고요. 앞쪽에 무게가 많이 가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륜의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어떻게 부품의 내구성 오래 못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짧아진다는 얘기고. 내구성 개념 아시잖아요. 가성비, 내구성 그런 개념이 오래 쓰는 거. 그러니까 앞쪽이 많이 부품 피로도 높기 때문에 내구성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오래 못 쓴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 보면 이런 내구성 이런 용어들 많이 나올 거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어떤 뜻인지 잘 그때그때 파악을 해주시면 좋아요. 기계적인 용어니까.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조향시에 나오죠. 무슨 스티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덜 감기는 거 뭐 언더 스티어 현상이 잘 발생이 된다. 그나마 그래서 어떻게 FR과 비교하면은 뭐다? 조향할 때 그나마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FR 볼까요? 화물차를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고급 세단, 대형 세단이죠. 자, 후륜을 구동시키기 위해 추진축이 필요하게 되지요. 추진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차량의 실내 공간 및 적재 공간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마이너스. 단점이죠, 단점. 화물차나 레저용 차량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무게의 중심이 가운데 혹은 어느 쪽에 있다? 뒤쪽에 있어야지만 슬립 없이 구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나머지 제가 장단점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앞뒤 무게 밸런스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어떻게 선회할 때, 사전 바꿀 때 어떻게 이렇게 뒤가 가볍게 흔들리는 현상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장점들 있잖아요. 오르막길에서 어떻게 뒷바퀴가 구르기 때문에 슬립 없이 잘 구를 수 있다. 오르막길 앞 전진으로 올라갈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장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대신에 이제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유리하지만 선회가 들어가서 핸들을 꺾는 순간 상황 완전 달라진다더라. 왜? FR 방식은 꺾는 순간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렇게 복합적으로 묶어서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어렵게 꼬아서 응용을 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맞는 선지와 틀린 선지를 충분히 구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뒤 엔진 후륜 구동 방식, 줄여서 뭐라고 한다? RR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더라. 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더라. 자, 추진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어떻게 한다? 똑같이 높일 수 있죠. 승용차는 앞에 다 몰아놨어요. 버스는 어디? 뒤로 다 몰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공간 활용성은 둘 다 좋을 수밖에 없다. 뭐와 비교했을 때? FR 방식과 비교했을 때 그 얘기라는 겁니다. 저상버스 구형 가능하고요. 자, 참고입니다. 참고로 에어컨 냉방 성능 및 냉각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인데 엔진이 어디 있어요?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에어컨이 활성화돼가지고 시원하려면 어떻게 자동차 주행 중에 시원한 바람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행 중에 시원한 바람을 잘 받으려면 엔진이 어디 있는 게 유리하다? 뒤에 있는 것보다 뭐야?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앞쪽에 공기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시원한 공기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버스는 어디 있는데? 버스 엔진 뒤에 있으니까 옆볼떼기 쪽에 어떻게 구멍 뚫어가지고 뒤쪽으로 바람 보내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엔진을 시원하게 시켜가야지 어떻게 엔진 주변을 시원하게 시켜야지 어떻게 뒤에 배우실 거예요. 에어컨 장치할 때. 그래서 에어컨 성능이 뛰어난데 얘는 엔진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남은 건 뭡니까? 사륜입니다. 사륜 맞죠? 사륜은 네 바퀴죠. 네 바퀴. 앞전자가 아니에요. 네 바퀴 전체가 구동되는 스타일입니다. 사륜. 그러면 앞바퀴가 구르는 것도 아니고 뒷바퀴만 구르는 것도 아니고 네 바퀴를 다 굴리겠다고요. 그러면 네 바퀴를 다 굴리는 자동차의 장점은 뭔데? 장점은 딱 하나죠. 무슨 장점을 둘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 형식은 뭐다? FR 방식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FR 방식이고, 자, 네 바퀴를 다 굴리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사륜, 이게 후륜, 이게 후륜, 사륜, 후륜, 사륜, 후륜, 사륜. 차이점 찾으세요. 차이점. 그림의 차이점 찾으세요. 차이점 뭐예요? 차이점 뭐다? 여기 아랫부분 요거죠, 요 부분. 사륜 구동이 뭐야? 이 부분이 부품이 더 추가가 됩니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라인으로 어느 바퀴 굴릴 수 있는데 뒷바퀴를 굴릴 수 있는 구성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동력을 하나 따가지고 어떻게 앞쪽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네 바퀴가 다 구동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후륜구동보다 사륜구동이 부품위수가 더 많아지겠네요. 차량 더 무거워지겠네요. 그럼 기계적 마찰 손실 더 많아지겠네요. 경제적 부분은 더 마이너스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륜을 상용화해가지고 어떻게 제조회사에서 그냥 사륜 전용으로 잘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륜, 후륜 정해놓고 옵션으로 사륜을 집어넣는다는 개념인 거죠. 왜? 얘는 내가 낚시를 좋아해. 그리고 산에 산악, 등산, 캠핑 이런 거 좋아해.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군용차 이럴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인데? 네 바퀴가 공이 접지 땅에 붙어가지고 구를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한두 바퀴가 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주행할 때 어떻게 앞이나 뒤에 몰아주는 것보다 네 바퀴 같이 다 굴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구동되는 안정성은 가질 수가 있지만 자동차 무게, 생산 비용, 유지 비용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뭐가? 사륜구동이요. 그래서 사륜구동 역시도 다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사륜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교재로 와서 보면 이제 사륜구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온다더라. 그래서 사륜구동 같은 경우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추진축이 들어가야겠죠. 왜? 앞과 뒤, 뒤나 앞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차체 안쪽에 내부에 있는 이런 셰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륜구동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하나 더 교재에는 단점이 없으니까 단점 이런 것도 하나 정리를 해서 좀 추가로 기입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내용 확인하시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온로드, 오프로드 이런 거 얘기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엔진의 위치 그리고 구르는 바퀴가 어느 바퀴냐에 따라서 FF, FR, 그 다음에 RR, 사륜까지 구분지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느냐? 내가 엔진은 엔진인데 작동 방식에 의한 분류, 피스톤, 왕복형,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있죠? 뭡니까? 회전, 운동형, 분사, 추진형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벌써 다 했어요, 우리. 어디서 했는데? 이게 뭐다? 지금 연료를 태워서 4개의 실린더 안에서 반짝반짝거리며 동력을 만드는 게 뭐다? 여기 있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피스톤.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얘가 무슨 엔진이다? 피스톤 왕복형 엔진인 거예요. 그럼 대부분 휘발유, 연료를 쓰는 가솔린 엔진, 경유를 연료를 쓰는 디젤 엔진, LPG 엔진이 전부 다 뭐다? 내연기관의 피스톤 왕복형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포커스는 어디 맞춰서? 이런 피스톤 왕복형 엔진의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할 거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본외로 다른 엔진들이 있긴 있어요. 그 다른 엔진이 뭔다? 회전 운동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회전 운동형 엔진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일명 로터리 엔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연속으로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이 있어요. 이게 크랭크 축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얘가 뭐다? 바깥에 있는 녀석이 뭐다? 피스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피스톤 역할을 하는 이 회전하는 로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회전을 해요. 직선으로 왕복 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체적이 크고 작고 터트리고 폭발해서 내뱉는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회전하면서 동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회전 운동형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터리 엔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건 일부 그래 크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는 엔진이 뭔데? 분사 추진형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자, 분사 추진형 엔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제트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행기에서 쓰는 엔진. 즉 무슨 말인데? 자, 비행기가 맨 처음에 이륙을 할 때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비행기가 쭉 달릴 때 바퀴를 구동을 해서 동체를 움직인다, 그죠? 큰 바퀴를 이용해서 동체를 막 움직이면 속도를 붙이죠. 속도를 붙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동체가 살살 뜨기 시작하거든요. 동체가 뜨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체가 떠서 무게가 어떻게 지면 쪽에 닿지 않는 이상은 바퀴가 아무리 굴러도 어떻게 차체가 뜰 수 있다, 없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없다? 없죠. 비행기 동체가 뚝 뜨는 순간에 어떻게 바퀴가 굴러도 비행기 속도를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는 게 뭐다? 제트 엔진인 거잖아요.
제트 엔진 어떻게 하는데 날개 쪽에다 어떻게 엔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료를 태워가지고 어떻게 뒤쪽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연료를 태워가지고 폭발력으로. 그게 뿜어내는 반발력으로 동체를 움직이는 거죠. 로켓 쏘듯이.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엔진을 뭐라고 한다? 제트 엔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트 엔진.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 뭐야? 분사 추진형의 대표적인 예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켓 엔진, 제트 엔진. 그래서 요거는 요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 자동차에서는 이건 뭐 상용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수업은 전부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할 거다? 피스톤 왕복형 엔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업을 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사용 연료에 의한 분류인 겁니다. 엔진 위치, 구르는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엔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피스톤 왕복형, 뭐 그런 분류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서, 엔진을 다시 나누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정의, 분류, 이런 개념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솔린 엔진은 인화점이라고 하죠. 성냥불 얘기했던 거. 성냥불에 불 붙는 온도. 그게 엄청나게 낮아져. 영하 48도 가까이 되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도 어떻게 불이 붙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가솔린 엔진은 어떻게 하겠다? 불꽃을 이용해서 정확한 시기에 점화, 불꽃을 줘가지고 폭발을 시키겠다. 그래서 불꽃 점화 방식의 엔진을 택하겠다. 요 얘기인 거고요. 자, 디젤 엔진은 뭐라고 했어요? 디젤 엔진은, 착화, 스스로 불 붙는 점이라고 했죠. 불꽃 없이 스스로 발화, 착화하는 연료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동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 LPG 엔진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뭐다? 불꽃 점화 방식. 얘는 뭐다? 자기 착화 방식, 스스로 불이 붙는 방식을 택해서 동력을 만들겠다. 어떻게? 피스톤 왕복형 엔진으로요. 그 위치가 어떻게?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다. 앞에 있는 게 승용차, 화물차, 뒤에 있는 게 뭐다? 버스. 이런 개념으로 하나씩 맞춰 나가시면 이해하시기 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시기에 점화, 불꽃도 중요하지만 공기와 연료가 어떻게 적절히 잘 섞여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혼합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비. 혼합비 섞인다. 뭐하고 섞인다? 공기와 연료가 섞이는 비율. 혼합비라고 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공연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데? 공기와 연료가 섞이는 비율, 이거를 공연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가장 이상적으로 공기와 연료가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가서 연소가 잘 이루어지고 배출가스 중에 유해물질이 가장 작게 나오는 이상적인 조합이 있겠죠. 공기와 연료의 조합, B. 그게 뭐다? 14.7대 1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야? 공기 얼마에 14.7에 거의 15에 연료 얼마 1만큼 들어가서 섞였을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유해물질도 작게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